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13일 을사일 1395년 5월 31일 간관 한상환 등이 재정 및 토지 정책에 대한 시무를 아뢰다. 간관 한상환 등이 군대를 강하게 하고 식량을 풍족하게 할 방안을 아뢰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검교직을 없애고 부녀들의 자기를 없애면 녹봉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찰에 이미 준 땅 외에는 더 이상 주지 않고 원종 공신에게도 토지를 주지 않으며 앞으로는 쌀로 부의금을 내는 것을 전면 중단하여 돌발 사태에 대비하게 하소서.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15일 정밀 1395년 6월 2일 왜구에게 사로잡혀 수절하고 죽은 전 별장 이제 아내의 정문을 세우다. 우도 관찰사 김희선이 도평의사사에 보고하였다. 교동 출신 전 별장 이재의 아내는 백정 조장수의 딸인데 과거 왜구에게 붙잡혔을 때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시기 바랍니다. 도평의사사가 임금에게 보고하였고 그대로 시행되었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17일 기우일 1395년 6월 4일 경상도 조은선 16척이 바람에 침몰하다. 경상도에서 조세를 운반하던 배 16척이 안흥량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모두 침몰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18일 경자일 1395년 6월 5일 우리나라에 와 정탐하며 헛소문을 퍼뜨린 요동중 가고를 차명하다. 요동 출신 승려 가고를 차명에 처했다. 처음의 가고는 명나라가 조선을 공격하려 군사를 보내려 한다 고 말하였고 이에 순군옥에 가두고 국문했더니 그는 요동의 민천호가 가귀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 조선에서 허점을 노릴까 하여 나를 정탐하게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19일 신해일 1395년 6월 6일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태백성이 낮에 보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24일 병진일 1395년 6월 11일 좌복야 남은과 참참문화부사 남제를 기복하다. 좌복야 남은과 참참문화부사 남제를 다시 벼슬에 임명하고 모두 의관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27일 김일 1395년 6월 14일 태묘 건축 공사를 둘러보고 응방에 거둥하다. 임금이 태묘의 건축 공사를 둘러보고 한강의 응방으로 나아갔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5월 28일 경신일 1395년 6월 15일 간관 이고 등이 풍악을 울리고 경솔이 거둥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상언하다. 간관 이고 등이 상소하였다. 바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임금의 도리이오며 이를 듣지 않으면 임금도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없습니다. 요 임금 같은 성군도 자신의 뜻을 굽히고 남의 말을 따랐으며 순임금도 남의 의견을 잘 살피셨습니다. 항 임금의 어진 신하 이유는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고 칭찬받았고 부열은 고종에게 간언을 따르면 성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대 이후로는 한문제와 당태종만이 간언을 잘 따랐고 그 치세도 3대에 가까웠습니다. 전하께서도 과거 헌사의 상소를 받아들여 풍악과 경솔한 거둥을 중단하신 바 있는데 지금 다시 풍악을 울리고 웅방으로 행차하시니 이름만 간언을 따른 것일 뿐 실천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처음 세운 임금은 자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믿음은 임금의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헌사의 말을 따르겠다고 하시고도 번복하셨으니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간언을 받아들이시고 전날의 약속을 실천하여 자손만대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또 신들이 보기에 갑사들이 궁궐 안뜰에서 불경을 외우고 종소리와 북소리가 시내까지 울리니 이는 궁중 호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행사일 뿐입니다. 부처가 비록 영험하다 해도 이들의 독경에 감동하겠습니까? 이 행사를 즉시 중단하시고 갑사들은 오직 경계와 호위를 맡아 궁중 질서를 바로잡게 하소서.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1일 개일 1395년 6월 18일 사신을 사천왕사 등에 보내어 사천왕 도량을 베풀다. 사신을 사천왕사 등지에 보내어 사천왕 도량을 열게 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6일 무진일 1395년 6월 23일 한양부를 한성부로 고치다. 한양부의 이름을 한성부로 고치고 아정과 백성들을 견주로 옮겼으며 그곳을 양주군이라 이름 지었다. 지중추원사 최유경에게 태안군 북쪽에 운하 8곳이 있는지를 보게 하다. 임금이 지중추원사 최유경을 보내어 태안군 북쪽에 운하를 팔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였는데 유경이 돌아와서 땅이 높고 단단한 돌이 많아 당장 파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중추원 사권근에게 관원 상제의 예를 상정하게 하다. 중추원 사권근에게 명하여 성인의 예에 따라 관원 상제의 의례를 정리하게 하였다. 판삼사사 정도전이 경제문감을 저술에 올리다. 판삼사사 정도전이 경제문감을 편찬하여 임금께 바쳤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9일 신미일 1395년 6월 26일 임금이 당태종의 고사를 예로 들어 사초를 보고자 하다. 임금이 당나라 태종의 사례를 본받아 즉위 이후 작성된 사초를 보고자 하였으나 대신들이 상소하여 옳지 않다고 말했고 대간도 그를 올려 반대하였으므로 임금이 이에 따랐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12일 갑술일 1395년 6월 29일 달이 방성을 범하다. 달이 방성을 침범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13일 을해일 1395년 6월 30일 개성부 양광도 서해도 강릉도 교주도의 이름을 고치고 관리를 임명하다. 개성부의 이름을 개성 유사로 고치고 양광도는 충청도로 서해도는 풍해도로 바꾸었으며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쳐 강원도로 정했다. 성성린을 판한성 부사로 정신이를 한성부 윤으로 우인열을 개성 유사 유후로 노순과 정남진을 부유후로 임명하였다. 참지무나 김입견을 성절사로 보내다. 참지무나 김입견을 명나라 남경에 보내어 황제의 생일 성절을 축하하게 하였다.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태백성이 낮에 보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14일 병자일 1395년 7월 1일 현비의 생일이므로 이제 이하의 죄수를 석방하다. 현비의 생일을 맞아 서울과 지방에 수감된 이제 이하의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15일 정축일 1395년 7월 2일 과전을 많이 받아 탄핵당한 참참문화 조임을 파직시키다. 참참문화 조임이 과전을 과도하게 받아 간관에게 탄핵을 당해 파직되었다. 다만 임금은 조임이 원종 공신이므로 직위만 파면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23일 의료일 1395년 7월 10일 중추원 당우 박헌이 서북면 입군을 다시 훈련시킬 것 등을 건의하다. 중추원 당우 박헌이 도평의사사에 글을 올려 서북면에 좌우 입군을 재정비하고 천호를 신중히 임명하며 지록제도를 개정하고 매사냥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사에서 임금께 보고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26일 무자일 1395년 7월 13일 서북면 도순무사 최윤지를 모해한 전 낭장 김영수를 차명에 처하다. 전 낭장 김영수가 도순무사 최윤지를 모함하기 위해 익명서를 도순문사 안경량에게 보내 최윤지 부자가 역모를 꾀한다. 거짓 고변하였다. 안경량이 김영수를 체포하여 올렸고 임금은 김영수를 순군옥에 가두고 국문하였다. 최윤지가 억울함을 직접 진술하자 임금은 너는 나에게 군신간의 의리이자 부자와 같은 은혜를 지닌 사람이다. 모함이 있다 해도 어찌 너를 의심하겠는가? 라며 김영수를 사지를 찢어 죽인 뒤 시신을 각 도에 보내 경고로 삼게하였다.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28일 경인일 1395년 7월 15일
사원부에서 첩으로 아내를 삼은 기무와 함부로 과전을 받은 변홍을 탄핵하다. 사원부가 장군 기무가 본처를 버리고 첩을 정실로 삼은 일을 예한 간무였던 변홍이 과전을 부당하게 받은 일을 탄핵하였다. 임금은 기무를 파직시키고 변홍을 외지로 귀양 보냈다. 궁궐 조성 감역관과 인부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리다. 궁궐 공사를 감독하던 감역관과 인부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사원부에서 부모의 3년상을 행할 것 등을 아르니 사사에서 논의하게 하다. 사원부에서 상소하였다. 현직 관리와 산관을 막론하고 부모상을 3년상으로 정하게 하며 집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당 제도를 확립하고 3일장과 화장을 금지하고 장례는 석 달 또는 그 이후로 하도록 하소서. 이에 도평위 사사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일 임진일 1395년 7월 17일 풍문으로 탄핵하였다 하여 간관 이고에게 이를 보지 말게 하다. 간관이 전 개성윤 김웅귀가 과전을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받은 일을 탄핵하고 더 나아가 불효까지 논하자 임금은 과전의 잘못만을 인정하고 김웅귀를 외지로 귀양 보냈다. 그러고는 간관 이고에게 풍문을 근거로 탄핵하지 말라고 했건만 왜 자꾸 그러는가? 하고 질책하였고 이고가 모두가 다 아는 일인데 간관으로서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자 임금은 그에게 더는 관직 업무를 보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일본 구주 절도사 원효준이 중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 구주의 절도사 원효준이 중 원정천 등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제주에서 해마다 바치는 마른 말고기를 그만두게 하다. 제주는 매년 섣달에 암말을 잡아 말린 고기포를 바치는 풍속이 있었는데 도안무사 황군서가 제주에서 돌아와 보고하자 이를 중지시켰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3일 갑오일 1395년 7월 19일 폭풍에 새 궁궐 동쪽 월랑 48간이 무너지다. 폭풍과 번개, 폭우로 인해 새 궁궐 동쪽에 있던 월랑 48칸이 무너졌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5일 병신일 1395년 7월 21일 풍문 공사한 좌상기 상시 이고를 파직시키다. 좌상기 상시 이고가 풍문을 근거로 탄핵한 일로 파직되었다. 진안군 복근을 복령군으로 봉하다. 진안군 복근에게 복령군이라는 자기를 새로 내렸다. 금령을 어기고 술을 빚어 연애한 광주 목사 최식을 파직시키다. 광주 목사 최식이 금지된 술을 빚어 손님을 적대하며 연회를 열었기에 감사 최희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8일 기해일 1395년 7월 24일 환관 장북의 신흥기 등의 공초를 명나라에 바치며 올린 중 기물상을 명나라 수도로 보내어 장북에 신흥기 등 환관 26명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경과를 보고하고 그들의 공초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장북의 등이 법을 어긴 일로 인해 명나라에서 돌려보냈고 조선은 정원 등의 관리를 통해 이들의 범죄 사실을 조사하였다. 장북의 등은 조선에서 부금 중이며 이들의 자백 내용을 상세히 적은 문서를 기물상이 가지고 가 명나라에 전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9일 경자일 1395년 7월 25일 남제와 남은을 편전해서 인견하고 고기를 권하다. 임금이 남제와 남은을 편전으로 불러 접견하고 고기를 권하여 먹게 하였다. 명나라 제도에 따라 제복의 등급을 정하다. 명나라의 명령을 받아 조선의 제복 등급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등 복장은 명나라의 3등 복장을 본떠 7류 5장으로 구성되며 공실과 재상이 있는다. 2등 복장은 명나라의 4등 복장을 본떠 5류 3장으로 중추관이 있는다. 3등 복장은 명나라의 5등 복장을 본떠 5류 1장으로 전서들이 있는다. 4, 5등 복장은 명나라의 6, 7등 복장을 본떠 3류 무장으로 3품과 4품 관원이 있는다. 6, 7등 복장은 명나라의 8, 9등 복장으로 무류 무장이며 5품에서 9품 관원이 있는다. 7품 이하는 허리띠에 끈을 달지 않는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0일 신축일 1395년 7월 26일
일본에 잡혀있던 포로 570여 명이 돌아오다. 구주 절도사가 보낸 글. 일본 회례사 최용소가 구주 절도사 원효준이 보낸 중 종부와 함께 귀국하고 포로로 잡혀있던 남녀 570여 명이 함께 돌아왔다. 예빈경 송득사를 보내어 이들을 맞이하고 위로하게 하였다. 함께 전달된 일본 측 서신에서 절도사 원효준은 포로를 돌려보낸 사실과 조선 측 토산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왜구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왜구는 바다를 떠돌아 거처가 일정치 않아 단속이 어렵지만 최근에는 도둑이 거의 사라졌으니 너무 강경책을 쓰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달라 는 뜻을 전하며 조선의 평안을 기원하고 감사를 표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1일 이민일 1395년 7월 27일 다리 심성을 범하다. 다리 심성을 침범하는 천문 현상이 있었다. 일본 일양주 사람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의 일양주 사람이 조선에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한삼사사 정도전 등에게 광주에 가서 수릉을 살피게 하다. 임금이 정도전, 남재, 남은 이직에게 명하여 광주에 있는 수릉의 상태를 살피고 오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2일 개묘일 1395년 7월 28일 현비가 병이 나니 중에게 기도하게 하고 죄수를 석방하다. 임금은 현비가 병이 나자 승려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부처에게 기도하게 하였으며 서울과 지방의 이제 이하 죄수들을 풀어주게 하였다. 원종 공신전을 받은 자는 회군 공신전을 받지 못하게 하다. 원종 공신으로서 과전을 받은 자들이 무진년 회군 공신전도 함께 받자 사헌부에서 이를 중지할 것을 청하였고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3일 갑진일 1395년 7월 29일 제주왕의 아들 문충보가 양마 7匹를 바치다. 제주에 사는 왕자 문충보가 양마 7匹를 조정에 바쳤다. 공신들의 화상을 봉안할 장생전을 궁궐 서쪽에 세우게 하다. 궁궐 서쪽에 장생전을 세우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공신들의 화상을 봉안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 공신들이 돈과 곡식을 차등 있게 내어 비용을 마련하였다. 진마사를 호송하러 의주에 왔다가 돌아가던 요동 백호아질이 압록강에 빠져 죽다. 요동 백호아질이 진마사 양첨식을 의주까지 호송한 후 소를 사서 돌아가던 중 물이 불어난 압록강을 건너다 배가 전복되어 빠졌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망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6일 정미일 1395년 8월 1일 일본 살마주 사람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 살마주 사람이 조선에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내신을 회암사에 보내어 왕사에게 문안하다. 내신을 회암사로 보내어 왕사에게 안부를 전하게 하고 저포와 마포를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17일 무신일 1395년 8월 2일 비가 와 산사태로 15명이 깔려 죽다. 비로 인해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 원적산에서 우두산에 이르기까지 1,600여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5명이 깔려 죽었다. 좌우 정승 조준과 김사영, 한삼사사 정도전에게 말 한 필씩을 하사하다. 문충보가 바친 말 중에서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영, 한삼사사 정도전에게 각각 한 필씩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0일 신해일 1395년 8월 5일 천둥과 번개가 치니 왕이 구원하다. 천둥과 번개가 치자 임금은 하늘의 경보라 여기고 신하들에게 바른 말을 올리라고 명하였다. 왕사 자초의 병을 낫게 한 전이감 양홍원에게 내구마 한 필을 하사하다. 왕사 자초의 병을 치료한 전이감 양홍원에게 내구마 한 필을 하사하였다. 문충보에게 음식을 하사하다. 제주 문충보에게 음식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1일 임자일 1395년 8월 6일 관직을 제수받은 후 쌓아나는 것을 정례화시키도록 도평의사사에서 평언하다. 도평의사사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각 관청의 여러 직급을 제수받은 자들이 임금께 즉시 감사 인사를 올리지 않고
특히 서반 4품 이하와 동반 7품 이하의 관리들은 아예 살해 의식도 하지 않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명령을 내려서 다음 날 공복 정식 예복을 갖추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줄을 맞춰 서고 조회와 같은 방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게 하소서. 상서사에서는 관직 임명장을 상자에 담아 마치 녹패를 나눠주듯 새로 임명된 관리에게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마치면 모두 도평의사사로 가서 다시 인사를 드리며 서반은 삼군부에도 가서 절차를 따르게 하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날 인사를 하지 못한 자는 다음 날 전날과 같은 방식으로 행례하게 하시고 어기는 자는 헌사에서 조사해 문책하게 하소서.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2일 개축일 1395년 8월 7일 서원군 사람 거두가 벼락을 맞다. 서원군에 사는 거두라는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5일 병진일 1395년 8월 10일 관교를 위조한 7원년 사람 유키운을 차명하다. 7원년 사람 유키운이 관직 임명장을 위조한 것이 밝혀져 차명에 처해졌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6일 정사일 1395년 8월 11일 각도의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쌀 2곡씩을 하사하다. 각 도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70세 이상 노인을 직접 찾아가게 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쌀 2곡씩 하사하게 하였다. 각 도의 효자 순손 의부를 추천하게 하다. 임금은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 도에서 효자, 효손, 의로운 남편 가운데 실제로 행실이 뛰어난 자들을 추천하게 하였다. 이들의 이름을 갖추어 보고하게 하고 인재를 선발하여 임명할 때 참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27일 모일 1395년 8월 12일 도평의사사에서 백관들의 직무 태만을 규찰하도록 아르다. 도평의사사에서 아르기를 요즘 백관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해이해지는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형옥 형벌과 재판을 맡은 자가 이를 수개월 동안 지연하고 판결하지 않은 경우는 헌사에서 조사하게 하시고 돈과 곡식을 맡았으나 부패하거나 없어졌는데도 이를 방치한 자는 삼사에서 조사해 탄핵하게 하소서. 만약 삼사나 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어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하소서. 흥국사 구리부처가 땀을 흘리다. 유우사에 있는 흥국사의 구리로 만든 부처가 땀을 흘렸다. 종묘에 거둥하여 건축 상황을 둘러보다. 임금이 종묘로 거둥하여 건축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7월 30일 신유일 1395년 8월 15일 사원부에서 급전을 잘못한 호조 급전사의 판사 전서 등을 탄핵하다. 사원부에서 호조 급전사 소속 판사 최윤지, 전서 장자충, 산기 이문하, 시사 송인, 의랑 윤회종, 정랑 기미, 좌랑 안근 등 7명이 급전 정부 소유 토지를 관리하는 업무을 처리함에 있어 잘못한 사실을 탄핵하였다. 이들 모두 관직에서 파직되고 지방으로 유배되었으나 윤지와 자충은 원종 공신이었으므로 죄를 용서하였다.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 도의 기민을 구휼하게 하다. 임금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각 도의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게 하였다. 각 도의 도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수령으로 하여금 창고에 있는 쌀과 콩을 꺼내어 백성을 구제하게 하라. 구휼에 힘쓴 수령은 포상하고 태만한 자는 처벌하라. 이어 사사에서 다시 아래와 같이 명을 내렸다. 수령은 각 지역의 거리와 마을 수를 고려해 진제소 구휼소를 설치하고 한량이나 하급 관료 중 성실하고 청렴한 인물을 감독으로 정해 운영하라. 수령은 수시로 점검하되 병들거나 너무 굶주려서 오지 못하는 자나 양반이라 체면상 나오지 않는 자는 따로 구분하여 별도로 구휼하라. 만약 수령이 성심껏 임무에 힘써 관할 내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도록 했다면 그 이름과 살려낸 인원을 보고하여 발탁 인사에 반영하라. 반대로 소홀히 하여 굶어 죽은 자가 나온 경우 수령과 감독은 곤장형에 처하고 수령은 파직, 감독은 수군 복무로 전환하며 관련자의 직명은 보고하라. 재원을 쌓고 산불을 방지하자는 전 낭장 정분의 진언을 사사에서 아뢰다. 사사에서 전직 낭장 정분의 상소 내용을 임금께 아뢰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농사를 장려하려면 제방과 저수지를 수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령들이 이 일에 힘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어는 가뭄과 홍수를 막는 핵심이니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각 지방 수령이 한량이나 품관 중 청렴하고 유능한 자를 권농관으로 임명하고 가을과 겨울 농한기에 제언을 수축하여 눈 녹은 물을 저장하도록 하소서. 수고 수문든 돌로 도랑을 만들고 나무통과 구멍을 설치하여 물의 높이에 따라 조절하고 장마철엔 물 넘침을 방지하도록 하며 권농관이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을 감독하되 봄철 관계 시기엔 논주인들이 권농관과 협의해 순서대로 물을 사용하게 하소서. 도관찰사는 권농관과 수령의 근무 태도를 점검해 인사 자료로 삼게 하소서. 또한 숲이 우거지면 땅의 기운이 살아나 가뭄을 막고 도토리 등도 흉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례배들이 수렵을 핑계로 산에 불을 놓아 문제가 큽니다. 수령이 직접 산림을 점검하게 하고 인근 백성들에게 구역을 맡겨 감시하게 하되 불을 지른 자는 중재로 다스리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자도 연좌시키소서. 단 목장 많은 벌레가 깨기 전인 일은 봄에 불을 놓게 하소서. 임금은 이 건의에 그대로 동의하였다. 산사태와 홍수가 난 광주와 천령 사이 고을에 세곡을 면제하고 양식을 주다. 광주와 천령 사이 지역에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자 그 지역에 세금 곡식을 면제하고 각 가정에 쌀과 조 기장을 지급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7일 무진일 1395년 8월 22일 충청도 조은선 10척과 경상도 조은선 16척이 바람에 파손되다. 충청도의 조은선 10척과 경상도의 조은선 16척이 큰 바람을 만나 모두 침몰하였다. 원주 목사 조박이 아르니 어이를 보내어 치료하게 하다. 임금이 원주 목사 조박이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의 어승진과 김지수를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8일 기사일 1395년 8월 23일 훈련관에서 여러 위의 장군과 가경의 군관을 모아 병서를 강습하게 하다. 훈련관에 명하여 각 위의 상장군과 대장군을 비롯한 각 부대의 장군과 군관들을 모아 병법서 병서를 교육하게 하였다. 판교서 감사 한부림을 강원도에 보내어 장생전의 제목을 감독하게 하다. 판교서 감사 한부림을 강원도로 보내 장생전 공신의 화상을 모시는 정각 애쓸 목제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때 임금은 함께 원주 목사 조박의 병문안을 하도록 명하고 궁중에서 사용하는 약을 함께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9일 경호일 1395년 8월 24일 경상도 관찰사가 왜구가 배 한 척을 불지르고 군사 3인을 죽였음을 아뢰다.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왜구가 부성포에 들어와 배 한 척을 불태우고 군사 3명을 죽였습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11일 임신일 1395년 8월 26일 햇무리가 치다. 태양 주위에 무지개처럼 둥글게 빛이 퍼지는 이리와 일관 현상이 나타났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12일 개유일 1395년 8월 27일 좌도와 우도와 충청도의 정부를 징발해 궁궐 역사에 부역하게 하다. 좌도의 정부 부역 인원 4,500명, 우도의 정부 5,000명, 충청도의 정부 5,500명을 징발하여 궁궐 건설 공사에 동원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14일 의뢰일 1395년 8월 29일 이무이빈 오사충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무를 전라도 도관찰출척사에 이빈을 판중추원사에 오사충을 상의중추원사에 임명하였다. 도관찰사 이지에게 예를 차리지 않은 상의문화부사 조반에 대한 기사. 조반이 기우제를 지내러 가는 길에 도관찰사 이지를 만났으나 예를 갖추지 않고 말을 탄 채 그대로 지나가자 이지가 이를 문제에 삼아 헌사에 보고하였다. 헌사에서 조반을 탄핵했으나 임금은 조반을 용서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15일 병자일 1395년 8월 30일 경기도 빈 땅을 토호들이 강점하는 것을 금하다. 경기도의 빈 땅이 토호들에게 강제로 점령되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풀도 베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임금은 감찰관을 보내 이를 조사하고 금지하도록 명하였다. 김질과 김약을 좌우도에 행대 현장 감찰관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16일 정축일 1395년 8월 31일 서운관 관원에게 산이 무너지면 운세가 어떠한지를 묻다. 임금이 서운관 관원에게 산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묻자 관원이 대답하였다. 그 산이 명산이 아니라면 나쁜 조짐은 아닙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18일 김요일 1395년 9월 2일 전준경 곽경이가 말 1000피를 요동해서 교부하고 돌아오다. 전준경 곽경이가 말 1000피를 운반하여 요동해서 교환하고 돌아왔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20일 신사일 1395년 9월 4일 연사흘 우박이 내리다. 우박이 내렸으며 21일과 22일에도 계속해서 우박이 내렸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27일 무자일 1395년 9월 12일 금성이 헌원성을 범하다. 금성이 헌원성을 침범하였다. 외선 한 척과 포로 21명을 잡은 김영렬에게 내구마 한 필 등을 내리다. 우도 수군 첨절제사 김영렬이 외선 한 척을 납포하고 포로 21명을 사로잡아 바치니 임금이 칭찬하며 대장군 고봉지를 보내 내구마 한 필과 비단, 궁중에서 만든 술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8월 28일 기축일 1395년 9월 13일 중추원 부사 장자충을 천추사로 보내다. 중추원 부사 장자충을 천추절 할애를 위해 경사 명나라 수도에 파견하였다. 장사 지낸 지 4일 되는 영흥부 사람 박원의 무덤에서 소리가 나다. 영흥부의 전 군기관 박원이 죽은 뒤 장사 지낸 지 4일 후 무덤에서 종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파본이 다시 죽어 있었다. 회암사에서 소재 법석을 베풀다. 태학사 유구를 회암사에 보내어 재난을 소멸하는 법회를 열게 하였다. 백악산단에 제사를 지내다. 백악산의 단에서 제사를 올렸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4일 을미일 1395년 9월 18일 정원과 장지도에 명하여 정관정효를 교정에 올리게 하다. 예조 의랑 정원과 교서 소감 장지도가 정관정효를 교정하여 올리도록 명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5일 병신일 1395년 9월 19일 동산을 봉하여 호국신으로 삼다. 이조에 명하여 동산을 신령으로 봉하고 호국신으로 삼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9일 경자일 1395년 9월 23일 현비가 새 궁궐 후청에서 역승과 목공 등에게 은혜를 베풀다. 현비가 새로 지은 궁궐의 후청에서 역승, 목공, 석공들에게 하사하며 은혜를 베풀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15일 병오일 1395년 9월 29일 추수를 위해 궁궐에 부역하는 인부를 귀가시키다. 가을거지를 중요하게 여겨 새 궁궐에 부역하던 인부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승려들만 남겨두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16일 정미일 1395년 9월 30일 각도에서 보고한 효자 절부 등을 정려하고 복호하게 하다. 임금이 좌정승과 우정승에게 분부하였다. 지금 각 도에서 보고한 효자, 손이 서른을 잘 모신 손자, 의로운 남편, 절개 있는 부인 등은 모두 실제 행적이 있으니 마땅히 포상을 더하고 정문을 세워 표창하되 역을 부담하는 자는 부역에서 면제해 주고 가난한 사람은 구제하여 백성의 풍속을 바르게 하도록 하라. 급제 탁씨는 전라도 광주 사람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상례를 마쳤으며 어머니를 모시는 데에도 정성과 공경을 다하니 한 고을에서 그 효성을 칭찬하였다. 전서령 김사지는 충청도 전의 사람이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반찬을 올릴 때 반드시 먼저 자신이 맛을 보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오래도록 소홀하지 않았다. 아주의 학생 공도지는 27살의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가난하고 직업도 없어 생계가 막막해지자
아내가 다른 고을로 옮겨 살자고 권하니 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조상의 묘가 이곳에 있는데 어찌 차마 이곳을 떠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신발을 삼아 팔면서도 제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임주 사람 이만귀는 부모의 상을 당하여 8패 동안 무덤 곁을 지켰고, 청주의 호장손이는 모년에 왜구가 갑자기 고을을 습격하여 어머니와 아내, 여동생이 모두 왜구에게 잡혀가자 분한 마음에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어 어머니를 업고 산으로 올라가 죽음을 면하게 하고, 끝내 효심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여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다. 영주의 관노 물새는 아버지를 성심으로 섬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자 참채 3년상을 지내며 신주를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올렸다. 기마의 전산원 이영기는 조부모와 부모가 모두 늙고 또 집이 가난했으므로 스스로 농사를 지어 효성으로 봉양하였는데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았고, 교동의 백성 방군정도 어머니를 효성으로 모셔온 동네에서 칭찬하였다. 전 부정 양이여는 중국 사람으로 강음현에서 살았다. 집이 몹시 가난했지만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데에는 나물 반찬과 나물국으로라도 반드시 그 고을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효심을 다했고, 아내도 잘 받들어 부도 부인의 도리를 잃지 않았다. 광주 호장 이적은 군사의 날짜를 잊어 광주 병마사 조이구가 이적을 엄하게 벌하려 하자 이적의 아들인 전 만호 이호생이 아버지를 껴안고 자신의 몸으로 대신하려 하니 조이구가 그 효성에 감동하여 석방하였고, 이적이 병들어 죽자 호생은 상복을 입고 3년상을 치렀다. 수원의 생원 이조는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죽만 먹고, 소금이나 된장, 나물이나 과일은 입에 대지 않고 슬퍼하며 공경했다. 전 별장 김계동도 역시 수원 사람으로 타고난 성품이 효성스럽고 공손하여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는데 정성을 다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사당을 세우고 사철 초하루와 보름마다 제사를 지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상은 모두 효자와 손이서른을 잘 모신 손자였다. 하멸사람 전산원 최등림의 아내 홍씨는 무오년에 왜구에게 잡혀갔을 때 왜구가 욕을 보이려 하자 꾸짖고 완강히 거절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 양성의 고 판사 전호복의 아내 노씨는 정묘년에 남편이 죽자 무덤 아래 여막을 짓고 지금까지 9년 동안 제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춘주의 낭천 간무 조한평의 어머니 이씨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과부로 지내며 절개를 지키고 아들을 잘 길러 벼슬하게 하였다. 교동의 전 별장 이재의 아내 조씨는 19살에 왜구에게 붙잡혀가 죽었으나 끝까지 정절을 지켜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임금은 이들을 모두 복호하게 하고 그 자손들을 구휼하게 하되, 그중 벼슬을 원하는 자에게는 말을 주어 서울로 올라오게 하고, 나이가 많거나 가난한 자와 부인들에게는 차등 있게 쌀을 내려주며 그 마을 어귀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이 사실을 적어 도성 안팎과 지방에 널리 알리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17일 무신일 1395년 10월 1일 충청도와 풍해좌 우도에서 정부를 징발하여 강화도에서 석회를 굽게 하다. 충청도와 풍해좌 우도에서 인부 1200명을 징발하여 강화도로 보내 석회를 굽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18일 기의일 1395년 10월 2일 백관을 거느리고 성절을 할애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성절할애 의식을 예법에 따라 행하였다. 판산홍시사 옥상기가 말 500피를 요동해서 교부하고 돌아오다. 판산홍시사 옥상기를 보내 말 500피를 이끌고 요동에 가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였다. 간관이 세자가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상언하다. 간관이 세자가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뢰자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매일 서연에 나가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분부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2일 개축일 1395년 10월 6일 정도전에게 새 궁궐의 침실 벽에 쓸 경계가 될 말을 모아 올리게 하다.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새 궁궐의 침실 사방 벽 위에 본받고 경계가 될 만한 글귀를 쓰기 위해 병서와 사서에 있는 좋은 말을 모아 올리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6일 정사일 1395년 10월 9일 명년 정월에 도성을 쌓고자 하니 빨리 마치게 하라고 명하다.
좌복야 남재와 경흥부 사윤 조순에게 명하여 좌우 정승에게 내년 정월에 여러 도의 백성을 징발하여 도성을 쌓을 예정이니 자신의 뜻을 받들어 공사를 신속히 마치도록 하라고 전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8일 기미일 1395년 10월 11일 안암동에 가서 능터를 물색하고 이어 주종소에 거둥하다. 임금이 안암동에 거둥하여 능터를 물색하고 이어서 종을 만드는 주종소로 행차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9일 경신일 1395년 10월 12일 개국 공신에게 내구마 한 필씩을 하사하다. 임금이 개국 공신들에게 각각 내구마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꿩이 세대궐 대전의 남쪽들에 들어오다. 수꿩이 세대궐의 대전 남쪽들에 들어왔다. 경상도 관찰사 심효생이 한 줄기에 구절이 되는 별을 바치다. 경상도 관찰사 심효생이 한 줄기에 구절이 달린 별을 임금께 바쳤다. 세대궐 후원의 연못을 파다. 세대궐의 후원의 연못을 팠다. 김영렬이 잡은 왜구를 성동에서 차명하다. 김영렬이 잡은 왜구를 성동에서 차명하였다. 대묘와 새 궁궐이 준공되다. 그 규모와 구성 및 배치 상황 이달에 대묘와 새 궁궐이 완공되었다. 대묘의 본당은 가로 7칸으로 지었고 당의 너비는 각계 하되 실내는 구분하여 각각 따로 나누었다. 내부에는 돌로 된 방을 5칸 만들었으며 양쪽에 있는 잉랑은 각각 2칸이었다. 공신당은 5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신문은 3칸, 동문은 3칸, 서문은 1칸이었다. 전체를 담장으로 둘렀고 제사를 준비하는 신주 건물이 7칸, 제사 집행을 담당하는 향관청은 5칸, 양쪽 행랑은 각각 5칸이며 남쪽 행랑은 9칸이었다. 제공은 5칸이었다. 새 궁궐의 임금 거처인 연침은 7칸이었다. 동쪽과 서쪽의 이방은 각각 2칸씩이고 북쪽으로 트인 행랑이 7칸, 북쪽 전체 행랑이 25칸이었다. 동쪽 구석에는 연달아 이어진 건물이 3칸, 서쪽에는 이어진 누각형 건물 5칸, 남쪽으로 열린 행랑이 5칸, 동쪽에 있는 작은 침실은 3칸이었다. 연침 남쪽의 행랑에 이어지는 통로는 행랑 7칸이었고 연침 동쪽 행랑과 연결된 통로는 행랑 5칸이었다. 연침 남쪽 통로와 이어진 서쪽 작은 침실 3칸과 행랑 7칸, 그리고 연침 서쪽 행랑과 이어진 행랑 5칸도 있었다. 보평청은 5칸이었고 정무를 보는 곳은 연침 남쪽에 있으며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이방 1칸씩을 두었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행랑이 7칸, 동쪽으로 이어지는 행랑이 15칸이었다. 그중 처음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행랑 5칸은 동쪽 행랑에 닿았고 서쪽으로 이어지는 행랑 15칸도 역시 남쪽 행랑 5칸에서 서쪽 행랑에 이어졌다. 연침 북쪽 행랑 동쪽 끝은 정전에서 끝나고 북쪽 행랑 중 동쪽에 23칸은 동쪽 행랑이 되었으며 서로에서 정전까지 이어지는 북쪽 행랑의 서쪽 20칸은 서쪽 행랑이 되어 이것이 내전 구역이다. 정전은 5칸이며 조회를 받는 장소로 보평청 남쪽에 있다. 상하층에 월대가 있으며 앞뒤 깊이는 50척, 좌우 너비는 112척 5촌이었다. 동쪽 계단, 서쪽 계단, 북쪽 계단의 너비는 각각 15척이다. 위층 계단 높이는 4척, 석교는 5단이며 중간 계단 너비는 사방이 각각 15척이었다. 아래층 계단의 높이도 4척, 석교도 5단이었다. 북쪽 행랑 29칸과 이어지는 행랑은 북쪽 행랑에서 정전 북쪽으로 연결되었고 수라간 4칸과 동루 3칸은 상하층 구조였다. 북쪽 행랑의 19칸은 정전 북쪽 행랑 동쪽 끝에 다 내전 동쪽 행랑과 이어졌으며 남쪽 9칸은 정전 출입문 동강로에 연결되었다. 서로 3칸도 상하층 구조로 북쪽 행랑의 19칸은 정전 북쪽 행랑 서쪽 끝에 다 내전 서쪽 행랑과 이어졌고 남쪽 9칸은 정전의 서강로 앞마당에 닿았다. 전정의 동서 너비는 각각 80척, 남쪽은 178척, 북쪽은 43척이다. 전정 남쪽에 있는 전문은 3칸이고 좌우 행랑은 각각 11칸이며 동서강로는 각각 2칸, 오문은 3칸이었다. 전문 남쪽에 위치한 동서 행랑은 각각 17칸이고 수각이 3칸 있었다.
뜰 가운데에는 도랑을 건너는 돌다리가 있었다. 문 좌우의 행랑은 각각 17칸이고 동서각로는 각각 2칸이다. 동문은 일화문, 서문은 월화문이라 불렀다. 이외에도 주방, 등불을 관리하는 방, 궁궐 내 안내를 맡은 인자방, 왕의 의복을 관리하는 상의원, 양전의 조리를 담당한 사홍방, 상서사, 왕의 명령을 전하는 승지방, 내시가 차를 준비하는 다방, 경흥부, 중추원, 삼군부와 동서의 창고까지 모두 합하면 390여 칸에 달했다. 그 뒤에 궁궐 성벽을 쌓았으며 동문은 건춘문, 서문은 영추문, 남문은 광화문이라 하였다. 다락 세 칸은 상하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다락 위에 종과 북을 설치하여 새벽과 저녁을 알리고 궁궐의 위엄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문 남쪽 좌우에는 의정부, 삼군부, 육조, 사원부 등의 각 관청 건물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